혹시 예전만큼 균형 감각이 좋지 않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신가요? 아마 걸을 때 벽을 잡거나 울퉁불퉁한 땅에서 보폭을 좁게 하거나 턱을 내려가기 전에 망설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으로 항상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조용한 자신감 상실이 넘어지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5가지 흔하고 예방 가능한 실수 때문에 서서히 사라집니다. 좋은 소식은 그 실수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악화를 막고 놓쳤던 안정감을 되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러한 5가지 실수를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간단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60대, 70대 그 이상이시든 이 단계들은 조심스러운 걸음과 두려움 없는 활보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지혜를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숫자 0을 남겨주셔서 더 나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발목과 발의 근력 소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이 뇌에서 비롯되거나 코어 및 엉덩이 안정성에 크게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위도 역할을 하지만 균형의 진정한 시작점은 종종 간과됩니다. 바로 발과 발목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이 구조들은 불안정에 대한 신체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울퉁불퉁한 지형을 걷거나 예상치 못한 턱을 내려가거나 넘어질 뻔했을 때 발목은 빠른 반응 안정장치 역할을 합니다. 자세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뇌에 중요한 감각 피드백을 보내 똑바로 서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과 발목의 근력과 유연성은 점차 감소합니다. 피할 수 없는 노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발과 발목을 단련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쿠션 밑창이 있는 현대적인 신발은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줄입니다. 딱딱하거나 평평한 바닥이나 포장도로만 걷는 습관은 발 근육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걷는 것을 피하면서 활발하게 우리를 지지해야 하는 복잡한 근육, 힘줄, 인대 네트워크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그 결과 사소한 불균형조차 교정하지 못하는 뻣뻣하고 반응이 없는 발목이 되어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움직임에 망설임이 생기며 궁극적으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76세의 조지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큰 부상을 당한 적도 없고 시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자주 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이 충분히 빨리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의 발목 가동성을 평가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의 발은 수년간의 소홀함으로 인해 사실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간의 간단한 운동, 즉 가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부드러운 발목 돌리기, 발아치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수번 움켜쥐기, 근력을 재건하기 위한 종아리 들어 올리기를 한 후 그의 균형 감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몰랐어요. 이제 발이 다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발과 발목의 근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맨발로 서서 발끝으로 들어 올려보세요. 흔들리거나 안정적으로 서 있기 어렵나요? 다음으로 한 발로 서보세요. 발목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빠르게 조절되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둔하고 불안정한 느낌인가요? 후자라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균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입하지 않으면 그 약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발과 발목을 강화하는데 값싼 장비나 복잡한 루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근육을 다시 깨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잔디, 모래, 질감이 있는 매트와 같은 다양한 표면을 맨발로 걸어 감각 피드백을 자극하세요. 발밑에 테니스 공을 굴려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이 외부 지지대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천천히 신중한 움직임. 예를 들어 마음챙김 걷기나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의도적인 걸음 연습입니다. 발과 발목이 튼튼하면 균형 감각 이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자세가 개선되고 움직임이 더 부드럽고 효율적이 됩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졌을 때 더 빨리 회복됩니다. 일상적인 동작에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거나 옆으로 걷거나 갑작스러운 반향 전환에 적응하는 것과 같은 동작들입니다. 발과 발목 근력을 무시하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균형 감각 저하의 연쇄 반응에서 가장 먼저 넘어지는 도미노와 같습니다. 발과 발목을 강화하면 나머지 신체가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회복력 있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시면서 유용한 교훈을 얻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실수, 균형 훈련을 완전히 피하기. 두 번째 주요 실수는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해롭습니다. 바로 균형 훈련을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을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숨쉬는 것처럼 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균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근육, 관절, 뇌의 시력, 신경계의 미세하게 조율된 협력작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더 천천히 걷고 울퉁불퉁한 땅을 피합니다. 높은 선반에 손을 뻗거나 빠르게 회전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러한 주의는 단기적인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지만 위험한 장기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균형에 도전하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균형 감각은 약해집니다. 근육은 빠르게 반응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신경으로부터 더 적은 신호를 받습니다.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더욱 망설하게 되고 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제가 훈련시킨 73세의 린다 씨는 그것을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간단한 균형 테스트, 즉 발을 모으고 서기,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일직선으로 걷기를 했을 때 그녀는 얼마나 불안정한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걸 잃어버린 줄은 몰랐어요.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약해지고 있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해결책은 극단적인 균형 도전을 하거나 위험한 묘기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된 방식으로 불안정성을 다시 도입하는 작고 꾸준한 노력입니다. 양치질을 하는 동안 한 발로 서세요. 천천히 흐르는 태극권 동작을 연습하여 협응력을 향상시키세요. 팔을 벌려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일직선으로 걸으세요. 발을 모으고 눈을 감고 몇 초 동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인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뇌와 신체의 연결을 재구성합니다. 신체가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회복하고 안정화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적 안정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군중 속을 망설임 없이 걸어가고 발을 헛디딜까 걱정하지 않고 물건에 손을 뻗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신체가 반응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균형 훈련을 피하는 것은 당장에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첩성, 반응 속도, 독립성을 훔쳐가는 조용한 도둑과 같습니다. 해독제는 매일 작은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균형은 단순히 똑바로 서 있는 것 이상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분의 움직임 속에서 능숙하고 두려움 없고 자유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집에서 부적절하거나 불안정한 신발을 신는 것. 노인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는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집 안에서 부적절한 신발을 신거나 더 위험하게는 미끄러운 표면에서 맨발로 걷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고 노화와 함께 오는 많은 건강 문제들 속에서 심각하게 고려할 가치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우려스럽습니다. 부적절한 신발은 가정 환경에서 넘어지는 주요 예방 가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골절, 입원, 그리고 독립성의 심각한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입니다. 우리의 발은 균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역할을 하며 신체의 자연스러운 안정장치이자
충격 흡수 장치로 기능합니다. 수십 개의 뼈, 관절, 근육, 신경 말단을 포함하는 생체 역학적 경이로움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우리를 똑바로 서 있게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아치 지지대가 부족한 신발, 걸을 때마다 벗겨지는 헐거운 슬리퍼, 또는 최악의 경우 나무, 타일, 라미네이트 바닥과 같은 매끄럽고 딱딱한 표면에서 맨발로 걷는 것은 본질적으로 넘어짐에 대한 신체의 첫 번째 방어선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적절한 그립, 쿠션, 구조적 지지 없이는 발이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특히 울퉁불퉁한 표면, 깔개 또는 바닥 높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탐색할 때 미끄러짐, 넘어짐, 위험한 비틀거림에 취약해집니다. 실내 신발 선택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활동적인 79세 은퇴자 제게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저는 밤에 화장실에 갈 때조차 양말만 신고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라고 그는 회산했습니다. 이 안일한 접근 방식은 어느 끔찍한 저녁에 그의 발이 작은 깔개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문틀을 붙잡았어요. 라고 그는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 순간의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깔개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양말에는 전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집안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부적절한 신발로 인한 문제는 단순한 미끄러짐 위험을 훨씬 넘어섭니다. 얇고 다른 밑창의 신발은 충격 흡수력이 미미하여 걸을 때마다 관절에 과도한 힘을 전달하고 관절염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헐겁거나 밑창이 매끄럽고 다른 신발은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져 움직일 때마다 불안정성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과도한 쿠션이나 높은 굽이 있는 신발, 진짜 어떠한 굽이라도 발이 땅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줄여 고유 수용성 감각, 즉 공간에서 신체의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똑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된 피드백은 특히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나 표면 변화에 직면했을 때 뇌가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세한 조정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지지력이 있고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신발은 무엇일까요? 넘어짐 예방에 이상적인 신발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공유합니다. 적절한 발정렬을 유지하기 위한 견고한 아치 지지대, 땅과의 견고한 접촉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러운 발 움직임을 허용하는 평평하면서도 유연한 밑창, 다양한 표면에서 접지력을 유지하는 고품질의 미끄럼 방지 밑창입니다. 실외용으로는 지지력과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평판 좋은 브랜드의 잘 만들어진 워킹화나 운동화를 찾으세요. 실내에서는 안전한 잠금 장치가 있는 미끄럼 방지 실내화나 슬리퍼를 고려하세요. 뒤꿈치가 없는 스타일이나 밑창에 실리콘 미끄럼 방지 패턴이 있는 고품질의 미끄럼 방지 양말은 피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미적인 이유나 기본적인 편안함 때문에 신발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발에 여러분을 똑바로 서 있게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 안팎에서 잘못된 신발 선택은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을 서서히 약화시켜 여러분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신발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균형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움직임에 필요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현재 신발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세요. 신발이 너무 꽉 끼거나 너무 헐겁지 않고 제대로 맞나요? 적절한 아치 지지대가 있고 밑창에 충분히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나요? 밑창에 유연하면서도 지지력이 있나요? 현재 신발이 이러한 영역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작은 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신발을 업그레이드하면 균형 감각이 크게 향상되어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이고 전반적인 이동성과 독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시면서 유용한 교훈을 얻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실수, 걸을 때 가구나 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노인의 균형 감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네 번째 중요한 실수는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집 안에서 이동할 때 가구, 벽, 조리대 또는 기타 고정된 물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당장에는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거짓 안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형 감각 저하를 가속화하여 궁극적으로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거나 벽에 손바닥을 대고 안정감을 유지하거나 조리대에 심하게 기대어 발을 질질 끌 때마다 여러분은 신경 근육계에 강력한 무의식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혼자서 나를 똑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지 않아. 반복적으로 이러한 외부 지지대에 의존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균형 메커니즘에 도전하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그 메커니즘은 더 약해지고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발목, 다리, 엉덩이, 코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은 사용하지 않아 점차 위축되는 반면 균형과 공간 방향 감각을 조정하는 복잡한 신경 경로는 연습 부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75세 할머니 사라의 이야기는 이러한 현상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몇 년 전 사소한 막상 후 그녀는 집 안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조차 끊임없이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안심하기 위해서였어요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실에서 부엌까지 지팡이 옆 일시적인 예방 조치로 시작된 것이 영구적인 의존 도구가 되었고 그녀의 균형 능력은 그에 따라 악화되었습니다. 지지대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세심하게 감독된 균형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라는 자신감과 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조차 무의식적으로 벽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전환점이 왔어요 라고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이제 집 안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몇 년 만에 가장 튼튼하다고 느껴요. 외부 지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의 생리적 결과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균형을 위해 가구나 벽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근골격계다 수행해야 할 작업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걸음마다 자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자세 유지 근육은 게을러지고 힘과 빠른 반사 반응을 모두 잃습니다. 한편 뇌의 균형 메커니즘인 전정기관과 신체 위치 감각인 고유 수용성 감각은 미묘한 체중 변화를 해석하는 연습을 덜 하게 되어 더 느리고 덜 정확해집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이 발생했을 때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신체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외부 지지대에 대한 의존도를 평가하려면 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가구나 벽에 닿지 않고 거실이나 복도를 걸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신감 있게 움직이나요? 아니면 불안감이 집시 느껴지나요? 무의식적으로 주변 물건을 잡으려고 하나요? 이 운동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신체가 자연스러운 균형 능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외부 지지대에 의존하는 데 적응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해결책은 점진적인 균형 훈련을 통해 가구와 벽에 대한 의존도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먼저 지지 없이 서 있는 연습을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하세요. 필요할 경우 잡을 수 있는 튼튼한 지지대 근처에서 30초부터 시작하여 점차 몇 분까지 늘리세요. 다음으로 아무것도 잡지 않고 두세 걸음만 의도적으로 걸어보세요. 봉봉은 작아지고 빛 변화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수정체는 노랗게 변하고 유연성이 떨어지며 망막의 빛에 민감한 세포가 퇴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력, 깊이 지각, 대비 감도, 주변 시야를 감소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을 안전하게 탐색하는 데 중요합니다. 눈이 바닥의 장애물을 감지하거나 계단 높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밝은 방에서 어두운 복도로 걸어갈 때와 같이 조명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없을 때 뇌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공간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동시에 종종 균형 기관이라고 불리는 뇌의 전정 시스템은 노화 관련 퇴행을 겪습니다. 이 복잡한 액체로 채워진 관과 민감한 털세포 네트워크는 머리 움직임과 중력에 대한 위치를 감지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퇴화함에 따라 뇌는 신체 위치에 대한 덜 정확한 정보를 받아 평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특히 빠르게 회전하거나 위를 올려다보는 것과 같은 복잡한 움직임 중에 더욱 그렇습니다. 80세의 전 테니스 선수 톰의 사례는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평생 활동적이었던 톰은 특히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나 어두운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비틀거림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어요. 인도에서 약간의 울퉁불퉁한 곳에 발이 걸리거나
계단 높이를 잘못 판단하곤 했죠.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 결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진행 중인 백내장을 교정하지 못한 오래된 안경 처방, 전정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청력 손실, 그리고 진단되지 않은 양성 발작성 체위헌은 BPPV, 흔한 뇌의 질환 등이었습니다. 안경을 새로 맞추고 보청기를 착용하고 전정 재활 치료를 받은 후 톰의 상태는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마치 누가 다시 불을 켜준 것 같았어요.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감각 정보를 놓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라고 그는 놀라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력은 대부분의 노화 관련 시력 및 전정 문제는 치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됩니다. 기본적인 시력 검사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종합 안과 검사를 통해 백내장, 녹내장, 황반견성 또는 오래된 처방과 같은 교정 가능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수검사를 통해 지피지각, 대비감도, 주변 시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균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BPPV, 미로염 또는 메니에르병과 같은 전정 질환은 적절히 진단되면 표적 치료에 잘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특정 경고 신호에는 특히 어두운 곳에서 자주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것, 계단이나 턱놓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혼잡한 상점과 같이 복잡한 시각 환경에 대한 새로운 민감성, 특히 머리 움직임과 관련된 어지럼증 또는 현기증, 걸을 때 둥둥 떠다니거나 헤엄치는 듯한 느낌, 어두운 환경에서 안정감을 위해 벽을 잡아야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증상을 치료 가능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불가피한 결과로 치부합니다. 이러한 방치의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눈과 뇌가 뇌에 상충되거나 불분명한 정보를 보낼 때 균형 시스템은 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더 열심히 작동해야 하므로 넘어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급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과 계단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중간 및 근거리 시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새로운 안경 처방, 교정 가능한 눈질환 치료, 전정 재활 운동, 그리고 종종 청력뿐만 아니라 균형도 개선하는 보청기는 함께 작용하여 안정성의 상당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야간 조명 증가, 계단 가장자리의 고대비 테이프 사용, 저조도에서 대비를 개선하기 위한 노란색 렌즈 안경 착용과 같은 현대적인 해결책은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력과 뇌의 건강이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근력과 유연성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균형 시스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감각 시스템을 유지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뇌에 발을 딛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력, 고유 수용성 감각, 시력, 전정 기능을 다루는 이러한 포괄적인 균형 접근 방식은 넘어짐과 그로 인한 독립성 상실에 대한 최선의 방어를 제공합니다. 해결책이 가까이 있는데 치료 가능한 감각 장애가 여러분의 안정성을 저해하도록 두지 마세요. 자, 오늘 여러분이 배우고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실천하기 시작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발목 강화, 매일 균형 운동 시도 또는 더 나은 지지력을 위해 신발을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발걸음이 내일 더 안정적인 발걸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적절한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걷는 기술을 사용하세요.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천천히 늘리세요. 항상 머리를 들고 어깨를 뒤로 젖힌 좋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 과정에는 신체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가 모두 포함됩니다. 신체적으로는 소홀했던 안정근을 강화하고 신경계의 균형 반사를 재훈련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신체가 여전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지지 없이 움직이는 연습을 꾸준히 시작하자
얼마나 빨리 자신감과 능력을 되찾는지에 놀라워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보조기구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환경적 지지대를 자연스러운 균형 능력을 유지하는 것의 대체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내심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대부분의 노인들은 안정성을 위해 가구와 벽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그 결과 자세가 개선되고 근력이 강화되며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시면서 유용한 교훈을 얻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째 실수, 시력과 뇌의 건강을 무시하는 것. 노인의 균형 문제에 기여하는 5번째이자 종종 과소평가되는 실수는 2가지 중요한 생리적 시스템, 즉 시력과 뇌의 전정 기능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균형이 단순히 다리 근력이나 협응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력과 뇌가 주연 역할을 하는 여러 감각 시스템의 입력을 통합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각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변화는 균형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